그 고골의 외투하고 비교해서도 그렇지만은 도스토옙스키 창작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압도적인 거는 말하는 주인공의 탄생이다. 자의식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나를 대상화해서 볼 수 있다. 이제 이건데 이거를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글로 이제 표현하게 되고 이 점에서 이 데뷔작이 서간체 소설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것도 이제 도스토옙스키 개인의 어떤 관심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은 감상주의, 낭만주의의 서간체 소설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뭐 제일 대표적인 건 베르테르의 슬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덜 읽히는데 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꺼워서. 루소의 신 웰로이즈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간체 소설이 많이 쓰이고 많이 읽혔던 모양인데 슈데를로스 드 라클로의 뭡니까 위험한 관계 그것도 서간체 소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면을 확장하기에 가장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장르가 이제 서간체 소설이어서 그러한 이제 문학사적인 맥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키하고 차별되는 이제 인물인데 자기 자신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말하는 대상이 뭐냐? 온갖 것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데 바르바라를 향한 자기 그런 사랑 같은 거, 오늘 바르바라랑 있었던 거, 뭐를 보냈는데 어떠냐, 뭐 제라늄 화물을 뭐 꺼냈냐 말았냐, 커튼을 내렸냐 말았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죠. 이게 이제 그 아깝기하고 제부시키는 가장 큰 차이인데 아깝기는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서를 할 뿐이지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려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부시키는 계속 말하려고 하고 정서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르시코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관청에 같이 일하는 사람 오늘 관청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깝기는 이것도 관청에 속해 있긴 한데 얘는 진짜 그 엊그제 제가 김영민 교수의 또 칼럼을 읽었는데 일종의 좀비죠 좀비. 그러니까 세계 속에 있기는 해요. 근데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혼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을 하려면은 이제 자폐적이다.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떠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제부시키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크고 단순히 이렇게 얼굴 보고 떠드는 걸로는 또 만족을 못 해갖고 바르바라가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잉여적인 욕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미학적인 욕구인데 그걸로 가기 전에 이제 정서인데 같이 정서를 하지만은 아깝기는 정서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반면에 제부시키는 정서를 비롯한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같은 하급 관리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차별화되는데 문학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레르몬토프의 전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의 주인공 빼초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일종의 시인인 거잖아요. 많이 배웠고 지식인이고 예민하고 좋은 건 아닌데 분열돼 있고 좋은 건 아닌데 분열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반성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우브시키는 겨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겨우 구dun관인 주제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학사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골하고 레르몬토프의 어떤 종합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부시킨이 보는 정서입니다. 아깝기는 본인이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보는 그런 제3자적인 이제 시각이고 좀 딱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정서만 하고 딴 거를 이렇게 바꿔 좀 다른 일을 시켜보려고 해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예컨대 인칭에다가 동사 바꾸는 거 이것도 자기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냥 차라리 정서나 할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부시키는 다릅니다. 자기 정서에 대해서 자기 정서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얘가 실수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라는 게 과연 뭐야? 그 정도로 단순한 업무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데 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시답잖아 보여도 그게 절대로 시답단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커피를 탈 때도 보면은 손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사람들의 주문 듣고 실행하는 능력도 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한 바닐라 라떼 주문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차게 탔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점장과의 관계라든지 컨디션 관리라든지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그걸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일이라면 여기 지금 정서가 그런 건데 여기 9월 9일자를 보면은 자기가 어제 끔찍한 일을 겪었다 해가지고 조그만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근데 확실히 도스옙스키는 소설을 지금 제가 가난한 사람들 되게 오랜만에 읽는데 인간들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나가는 1인 이런 거 없어요. 지나가는 1인, 앉아있는 1인, 뭐 얻어맞는 1인 이런 사람도 다 이름이 있어요. 찌모페이 이바노비치,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예핀 아키모비치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은 직장에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1인에 대해서도 꼭 한 소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들 알겠지만 쟤는 성질이 되게 더럽다. 쟤는 무슨 낱말하기를 좋아한다. 또 그거를 또 한 소리를 꼭 해야 돼요. 아무튼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각하가 나타나가지고 아침에 그 제부식긴한테 중요한 서류를 던져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좀 정서를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류를 깨끗하게 쓰는 거잖아요. 정사한다는 게. 그거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부식긴이 너무 긴장한 탓인지 정서를 하면서 한 줄을 몽땅 빼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단순한 업무라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일을 망칠 수가 있다. 밥을 하는 것도 물을 잘못 잴 수 있고 김밥을 싸는데 이게 뭐야? 소고기 김밥인데 그러면 깻잎을 넣고 소고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깻잎을 빼먹을 수 있다든지 예컨대 라면을 끓이는데 물 조절을 살짝 잘못해가지고 간이 안 맞다든가 혹은 라면의 꼬들하기 좀 살짝 한 진짜 몇십 초 더 끓였다든가 해가지고 라면 면발이 아니라든지 이게 내가 먹을 땐 상관없는데 김간의 김밥에서 오늘 내가 라면을 시켰는데 이건 얘기가 다른 거지. 내가 돈을 내고 이걸 먹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엄정을 기해야 되겠죠. 일이니까 말 그대로 이 정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해버렸다. 그래서 각하의 방으로 불려가서 이제 야단을 맞는데 이 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184쪽, 185쪽 부분인데 단추가 이쪽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놈이 왜 떨어졌지? 이 제복에서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불편한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하한테 야단 맞고 있는데. 근데 저놈의 단추는 또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또 떼굴떼굴 굴러가니. 그래서 저 저주받을 단추를 간신히 이렇게 집었는데 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고골의 콘데 얘를 다시 제자리에 붙여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떨어진 게 여기다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꿰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떨어져 버린 단추를 어떻게든 실에 달아보려고 낑낑댔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추가 다시 붙을 줄 알았나 봅니다. 게다가 희죽희죽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잘 쓴 소설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확실히 20대 초반의 도스옙스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죠.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고 하나가 나오더라도 엑스트라까지 무시하지 않고 캐릭터로 만드는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재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인데 이게 그다지 사건 자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정서를 해서 실수를 했다. 뭐 내가 민망했다. 단추가 떨어졌다. 그냥 이 정도인데 요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인간의 요 심리를 보여준다는 거. 내가 여기서 희죽희죽 웃기까지 했다. 아까 근데 앉아가지고 실수한 다음에 그 관청에 저기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그 동료가 묻거든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앉아 있냐고. 그래서 이 웃긴 모습 그리고 내가 남한테 웃기게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자의식 이런 게 아깝게한테는 없었거든요. 내가 남한테 웃기게 보일지도 몰라라는 거는 결국 이게 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식을 한다는 거니까 거울 효과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거울 뉴런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도스옙스키가 해주는 거죠. 디테일로 소설적으로 민망하니까 이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화였고 이게 비극으로 끝나야 되는데 반대로 희극으로 끝납니다. 각하가 괜찮아 수고했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벌을 줘도 못할 때 채찍을 때려도 못할 때 당근을 줍니다. 그래서 100루블 100 이렇게 된 00 100루블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제게 귀중한 것은 100루블이 아닙니다. 각하께서 친히
지푸라기 같이 하잘것없는 이 주정뱅이의 손을, 이 천한 손을 잡아주신 것이 감동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것으로 각하는 저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되게 과장되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시쳇말로 진짜 오버하는 거죠. 근데 네. 근데 이게 과연 뭐야? 판타지인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일이 현실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고, 사실 조직 생활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 분야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야 하면은 딱히 이렇게 고마워할 일도 없고 감동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다시 그 역사적인 맥락으로 가서 그 19세기 이제 그 상반기의 러시아 관료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관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렇게 황송함을 느끼고 감동하는 거는 굉장히 리얼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부시키는 그냥 감동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 더 찍겠습니다. 약한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바샤 슌코프는 감동하다 못해서 미쳐버립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나같이 미쳐난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지?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서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하급 관리의 이런 어떤 애환, 그 다음 너무 짓눌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희비극인 거죠. 지금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었는데 이제 결국엔 희극으로 끝났다. 근데 이제 제부시킨이 차별되는 지점이 있는데, 정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서에 대한 이제 자의식을 갖고 있고, 덧붙여서 정서가 아닌 자기만의 글쓰기를 시도한다. 편지라는 형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